자, 조용하시고 오늘 일단 숙제 해보라고 했잖아. 원래 해설은 마지막 시단계도 마지막 단어 시단계로 하려고 했고 187부터 189였는데 질문할 거 있을까요? 잠시만요. 13번. 왜 안 나오지? 어디였지? 여기. 저 16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쓰는 방식이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자 봐봐. y는 먼저 보이나? 여기서 y는 보통 이제 절편이 써 있으면 이제 절편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갖고 a에 절편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마이너스 3과 5니까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녀석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요 가운데 a를 제가 나머지를 이제 전개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 부분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갖고 완전 제곱식을 표현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이 필요하시고 위의 식가는 여기 마이너스 15인데 이쪽에는 플러스 1을 준 상태니까 마이너스 16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에다 가로를 묶어줄 텐데 필요한 건 노란색 부분만 묶이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묶어줄 거고 여기다 a를 곱해주겠죠. 식의 형태는 a에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a라고 쓰게 될 텐데 이 녀석의 y좌표 값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 부분을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하면 a 값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y는 4분의 1에 어차피 정리 여기까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어. 너네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추계방정식에서 좌우 대칭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 y x절편이고 플러스 5가 x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가운데쯤 되는 녀석의 x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죠. 이 거리가 이제 4씩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원래 중점 좌표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추계방정식을 가질 건데 추계방정식이 나와 있고 y의 꼭지점에 y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식은 y는 a의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인 거죠. 됐어? 그럼 다음에 아무거나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0을 루튼 5,0을 루튼 넣으면 0 이꼴 a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a 값이 4분의 1이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에서.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두 가지 풀이 방법 다 가능합니다. 떨어진 거 쓰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이제 왼쪽 방식이고. 그다음 몇 번? 저 16이랑 18이요. 16하고 18?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의 넓이 중에서 16 제곱선 빈타의 분자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파이가 파이 나가지고.
이 16번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일단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니까 파이 나와가지고. 알았으니까 좀 닥쳐 좀 들어 이 새끼야. 네. 우리가 보통 이 녀석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심각을 보통 너희들한테는 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 값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시냐? R제곱 곱하기 360분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A가 나타나. 그래서 L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A더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위식하고 밑식을 비교를 해보니까 위에 있는 식의 기준을 갖고 얘를 생각을 해보면 2파이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A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하고 2분의 1을 때리면 우리는 뭐가 되더라? 위의 식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A 값은 L이니까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분의 1 RL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1학년 거에서 너네들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뿔의 부피를 구할 때 옆넓이를 갖고 이상하게 구하는 인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외우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랑 무슨 관련성을 갖냐면, 이 문제는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16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R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 길이도 R이 될 것이고, 둘레가 16이니까 이만큼을 포함해서 16이 돼야 되니까 얘가 16 마이너스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값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6이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8R이라고 하는 녀석이 16이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R의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이꼴 제로니까 R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 이꼴 제로. 우리가 R 값은 이제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 질문을 했으면 써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쓰겠습니다. 뭐 많이 가만히 그냥 고기만 끄덕이고 있어 저기. 오늘부로 그만 살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진짜 싫네. 진짜. 그만 줄고 싶네. 오. 살기를 느꼈어. 문제쌤 두둑두둑두둑. 아이고 힘들어. 아 집에 가고 싶다. 좀 닥쳐라. 집에 가고 싶으면 생명은 뭐 살아서 가든 죽어서 가든 누구한테 뭐 주는 상관없다면 뭐 집에 보낼 수 있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겠어? 더블 K. 서포시랑 원딜한테 받아주는 거. 진짜. 모르잖아. 헛소리 좀 그만하고. 네. 함수 관계식은 뭐가 되어 있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에 내적하고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D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D점인데. 자, D점의 좌표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D점의 좌표 모르는 거고 지금 뭐 딴 거를 갖다 쓰긴 좀 애매하니까 여기를 만약에 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T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의 Y좌표 값은 이 녀석에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이 되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는 Y축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Y좌표, Y축이죠. 그럼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를 띠기 때문에 A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써놓은 걸 갖고 우리는 결국 A부터 D까지의 길이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T에서 마이너스 T를 뺄 거니까 2T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 D부터 C까지의 길이는 이 녀석의 Y좌표랑 똑같기 때문에 DC의 길이값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인 거죠. 됐어? 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둘레의 길이가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 됐어? 네. 얘랑 나뉠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의 값이 6이었으면 좋겠다. 보면 t의 값으로 너네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니까 t 값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0 또는 2 중에서 당연히 0이면 안 되겠지. 됐어? 그래서 2가 되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2가 되시면 t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2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 네, 2,2가 되겠죠. 자, 됐을까요? 네. 혹시 다른 거 질문 더 있을까? 없나? 오늘 뭐 별게 할 게 없어가지고 일단 진도가 다 끝난 상태라 네, 질문 더 일단 최상의 라이트 질문 더 받아야 될 거고요. 최상의 라이트 좀 꺼내볼래? 성원의 이야기도 너무 하기 싫다. 쌤, 왜? 근데 저희 조금 있으면 3원 2학기 거 할 건데 3원 2학기 거 특강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하다 가자. 우리 3학년 2학기는 다음 달에 할 건데.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아하. 이거 끝나면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 어려운 파트하고 인수분해 사실은 이제 중학교 파트 이상 중학교에서는 이 동네는 안 다루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는 다루는 영역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조금 그 다음에 그 함수 부분에서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걸 별도로 좀 더 가르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세 파트를 좀 나눠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최상의 라이트나 원래 해설이 일반적인 책에 비해서는 어렵죠. 어렵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경시 형태의 문항들을 보는 책들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잖아. 그래도. 네, 우리는 사실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저것만 할 건 아니라서 뭐 내신 공부만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경시 영역에서 다루는 영역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좀 더 진행할 거예요. 틈틈이 갖다 채워넣고 하면은 좋은데 이거 하다 그거 하고 이거 하다 그거 하고 이거 하다 그거 하면 나중에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 같은 경우 진도 다 빼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따로 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최상위를 해오라고 했고 67번까지 해오라고 했나? 87번까지. 87번까지? 어디서부터였지? 아 68번부터구나. 68번부터 87번까지 그치? 아 그렇지. 뭐야? 뭔 소리라는 거야, 근데. 어? 됐어요? 왜안 되냐? 네 질문 받아보지요. 아 이제
질문. 아, 세상의 라이트. 질문 없어? 없어요. 그래? 자, 저희 뭐예요? 뭐예요? 없으시면 이제 숙제를 하기 전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역방향으로 가죠. 함수까지 어차피 배운 상태니까 중요한 파트를 나누는데 함수부터 해서 인수분해를 역으로 갈게요. 아, 왜요? 왠지 더 빡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다름없어. 함수 최근에 배웠으니까 배운 김에 어제 좀 더 하자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뭔지 말이면 같이. 아직 교재를 따로 더 드리기는 책이 안 끝났으니까 이제 원리에서 다음 얘기는 하긴 좀 그렇고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최대치에서 전 책을 덮나요? 뭐 책이 돼요. 저는 책을 할 수 없어요. 책에는 내용이 없어요. 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1교시 정도,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교시는 뭐 숙제를 하든 말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얘기를 했을 때 기억하는 거 있어요? 함수가 뭐였었지? 변수 하나는 x 값이 변수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로만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두 변수 x y. 그래서 아유 다시 볼게요. 하나 이거는 y 값. 몰라. 이게 이제 너희들한테 제일 처음에 써줬던 함수의 정의였어. 물론 여기다 이제 채워넣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두 변수 x, y에서 x 값이 따라 x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한 개 결정될 때 x는 y로 x는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x는 뭐라고 했냐면 독립 변수고 총수 변수 y y는 이제 종속 변수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런 말이 없으면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변화에 따라서 y 값은 이제 결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2차 함수의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렇지? 이거 1표준형으로 표현해서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됐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프는 결국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뭐 대충 그려진다고 치자고. 됐어?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여기의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이제 뭐가 돼? q인 거죠? 그러면 x의 값을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y의 값들이 x의 값에 따라서 변하고 x의 값에 따라 변하고 x의 값에 따라 변하고 x의 값에 따라 변하지만 결론적으로 q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y는 뭐니까? 정석 변수니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지금 이 형태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무조건 q보다 y라고 하는 녀석은 q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범위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반대로 a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위로 볼록.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 치자고. 됐어? 네.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도 만약에 우리가 표준형 형태의 i라고 얘기를 하면 x의 값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렇게 y가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요점의 좌표인 q값은 q값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y는 뭐가 된다? q보다 작거나 q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시겠지.
됐니? 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형태이고 Q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Y의 최소값이 Q라는 소리죠. 됐니? 네. 얘는 최대값이 Q. Y의 최대값이 Q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 그대로 얘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x는 독립 변수예요. 자, 우리는 y는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형태에서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구나. 알파 x 베타의 범위 값으로 x의 값의 범위를 제한을 두게 되면 그러면 y의 값도 범위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부모에서 봤다. 됐어? 이때 y 값의 범위 값의 제한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은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 그 다음이니까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로 이제 6가지 타입을 그릴 수 있을 거야. A가 0보다 큰 거를 쭉 다 그려볼 거고요. A가 0보다 작은 형태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0보다 작다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러니? 차이가 보고 있는데요. 뭘 보고 있어? 아직 멀쩡해요. 아직 멀쩡해요. 아까 이것이 작아지고 푹 잡아놨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알파라고 하는 게 여기쯤 있고요, 베타라고 하는 게 여기쯤 있다고 치죠. 그럼 x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범위값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이만큼이고요. 무슨 점선? 몰라? x는 알파 이하의 값을 갖지 않으니까 실제로 얘는 그 그래프는 필요가 없는 그래프가 그래. 되겠죠. 부모에서 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결국 여기 부분이 p, q라고 하는 좌표를 갖기는 할 거니까 최소값은 y는 q겠죠. 네.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최대값은 Y는 사실 그래프상에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결국은 알파보다 베타 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f 베타인 겁니다. x에다 베타를 넣었을 때 최대값을 받겠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그림은 알파, p, 베타 관계성을 가질 텐데 알파와 베타의 그래프가 꼭 저렇게 그려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와버려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너무 여기 펴었네. 이만큼만 그래프가 살아남을 수도 있죠. 이만큼이 없어지고 이만큼이 없어지고. 됐니? 가고 있잖아. 안 잔다고요. 웃기지만 이 새끼야, 잘 자세가 다 잡혔는데 뭘? 아직 안 잔다고요. 아직이에요. 네 눈을 보고 얘기해 임마. 쟤도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눈깔이 지금 네 눈이 평소보다 약 30%만 남았어. 70%는 감겼다고. 약하죠? 아니에요. 그럼 얘네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나도 최소값은 받으셨어요? F 그리고 제일 높은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제일 높은 건 F 알파고. F 알파. 아니다. F 제일 높은 게 F 알파. F 알파 최소값이 F. 제일 낮은 게 F 베타가 되겠죠. 어렵다. 아 됐어? 네.
자, 다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래서 요만큼만 넣는다. 예. 그럼 최소값이 알파 F 알파고 최대값이 F 베타. 최대값이 베타. F 베타인데 결국은 이 얘기들은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얘는 최소값이 q라고 했으니까 y값은 q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은 f 베타라고 했으니까 y는 f 베타보다 어느 같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네. 됐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f 베타보다 y 값이 크거나 같고 f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치? 얘네들의 경우에는 f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f 베타보다 작거나 같잖아. 결국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y, x의 값의 범위가 제한이 걸리면 y의 값의 범위도 다 제한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 네. 자, 밑에 것도 해볼까요? 아, 이것도 안 써놨네, 참. 얘는 알파, 베타, p 관계성이고요. 얘는 p, 알파, 베타 관계성이고요. 자, 이 관계를 똑같이 밑에다 적용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고요. 여기에다 알파를, 여기다 베타를. 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그래프는 이만큼만 남겨줄 거고요. 그러면 이때의 최소값은 F 알파고 최대값은 F 베타. 뭐라고? 아니지. Q지. Q죠. 제일 큰 됐어요? 네. 이번에는 베타가 있죠. 알파가 여기. 그래서 이만큼만. 그러면 최소값은 네, F 알파. 최대값은 F 베타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요번에 알파 베타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여기 알파, 여기에 베타. 그러면 요만큼만 그래프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값이 F 베타고 최대값은 F 알파거든. 그러니 자, 변형합니다. 알파의 범위값이 증오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증오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됐어? 증오가 없으면 이 그래프가 이 구멍이 여기가 구멍이 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x에다 알파를 넣지 못하고 f에다 베타를 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변형해서 한쪽만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까? 한쪽만 칠한다. 여기만 포함시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지금 잤어? 아니에요. 닥쳐. 3초 졸았어. 확실하게. 정확하다. 3초 동안 눈이 감겨 있었어. 아, 자, 이렇게 포함시키면 f 베타의 값은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p 값도 같겠지? 네.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니까. 그럼 얘는 최소값이 없어. 없겠죠. 그치? 아, 최소값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소리야. 둘 다 있는 거구나. 미안해.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없어? 그 있잖아. 여기도 포함시켜 있고 여기도 포함시키니까 둘 다 되지. 어머, 그러네. 얘는 포함시키지만 얘는 구멍 뚫었잖아. 최대값.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어진 거죠. 네. 얘는 여기 구멍 뚫었고 여기 색칠했으니까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없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을 뚫었고 여기다 색칠을 했기 때문에
최소값이 F 알파 최소값이 없어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구멍 뚫고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값이 없어지는 거고 얘네들은 최대값이 없어지겠죠. 네. 됐어? 요 관계성까지를 사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갖고 도대체 뭘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될까? 이해 다 됐어? 네. 실제 여러 가지 문항들이 나오고 이걸 직접적으로 너희들한테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항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불쌍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둘레가 24cm 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둘레가 24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12란 뜻이죠.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얘기를 하면 세로의 길이는 12-x가 되고 이때 x의 범위가 잡히는 거죠. 가로와 세로는 다 양수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셔야 되고요. 12보다 작으셔야 돼요. 됐니? 네. 그럼 범위값이 잡혔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의 넓이를 계산을 할 거면 넓이 값이라고 하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얘는 x의 12-x가 되는 거죠. 됐니?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2x니까 이걸 표준형 변환시키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36이 되거든요.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6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이 범위 안에 들어가십니까? 네. 네, 들어가시죠? 네. 그럼 얘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때는 x가 6일 때 Y 36. 최대값으로 36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항으로 우리는 사실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요거에 관한 문항들을 따로 뽑아 놓을 테니까 하고요. 책은 어쨌든 이 책은 끝내야 돼요. 책은 끝내야 되니까 이번 숙제도 있을 거고 다음 숙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숙제 양이 오늘 남은 시간이 많아서 많이 좀 나갈 겁니다. 세상에 다. 일단 최상위는 단어 종합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풀어오셔야 돼요. 감정. 네. 오씨, 그래도 5가 있네. 거의 50문항에 가깝습니다. 네. 얘를 풀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 해설도 사실은 해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슷해? 네, 비슷해요. 네. 어? 원래 해설 베스트해븐은 이제 22문항이니까 원래 해설을 되도록이면 이 다음 시간 3교시까지 해가지고 다 끝내고 정리해서 질문까지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 알겠지? 원래에서 어디까지 정도? 원래 해설 비슷해. 다 이단계. 비단계 문제는 지금부터 풀고 하면은 수업 끝나기 전에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다 풀고 못하는 것들은 질문을 받고 여기서 되도록이면 정리를 하고 최상위만 숙제를 해보는 형태로.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원리 해설 풀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일단 여기서 자를 거고